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은 바로 파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코어팀 X 공식 계정에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파이 페스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5일까지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 이벤트가 끝이 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 파이 상거래 업체들을 방문을 해주시고요. 여러 거래를 진행을 해보고 관련 사진을 찍어서 파이어사이드나 SNS에 공유를 권유하는 짧은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포스팅을 보시면요. 2024년도에 오픈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워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파이데이 때 전환 조건에 충족을 할 수 있다면 올해 말에 오픈 메인넷 전환을 하겠다라고 니콜라스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100% 전환을 하겠다라는 워딩이 아니라 코어팀이 내세운 전환 조건에 충족을 한다면 이라는 그 조건문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올해 안으로 오픈 메인넷 전환이 가능할까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50대 50 의견이 반반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코어팀이 이 오픈 메인넷 전환 관련해서 아무런 공식 공지가 없을수록 올해 말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될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년 초중반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코어팀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 포스팅을 보면요. 블로그 글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올해 안으로 오픈 메인넷 전환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 워딩이 꾸준히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오픈 메인넷 전환이 기술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면 코어팀에서 지속적으로 이 워딩을 사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오픈 메인넷으로 바로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마이그레이션 수치 목표 1000만을 달성하지 못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노드 관련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KYC나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레싱이 오픈 메인넷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더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 이슈일 수도 있겠죠. 파이는 리플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고요. 심지어 탈중앙 KYC를 시도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도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시는 리플 및 여러 암호화폐를 무작위로 공격하고 있던 SEC의 게리 갠슬러가 해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게리 갠슬러는 좀 더 힘을 받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파이 프로젝트가 오픈 메인넷 전환 발표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의 수도 다 지켜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코어팀의 짧은 공지글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갈등이 보이는 그런 워딩이 포함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어팀의 포스팅대로 파이어사이드 채널을 방문을 해보시면요. 관련 파이페스트 이벤트 관련 여러 가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를 결제로 받고 있는 매장들 사진 또는 매장 방문 후에 파이로 거래하는 사진들이 여러 공유가 지금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 여러 자료들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거나 어떤 코인을 보유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그 거래소 안에서 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이 보통 주를 이룹니다. 오랜 시간 코인을 투자를 해왔다, 보유를 해왔다라는 사람들도 실제 코인을 개인 비수탁형 지갑으로 출금해 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지 거래소 안에서 변동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할 뿐 그 해당 코인을 외부로 출금을 해서 다른 곳에 직접 사용을 해보거나 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반대의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강력한 중력에서 빠져나와서 그 외부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파이 결제를 위해서 안내 표지판을 직접 디자인을 하고 인쇄를 하거나 파이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는다라거나 아니면 파이 결제와 거래 사용 모습들을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고 장려를 한다라거나 또는 파이를 채굴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상당한 에너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이는 파이 코인의 가치에 녹아드는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A라는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인이 대충적으로 미래에 가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A라는 코인의 로고를 집안 곳곳에 장식을 한다라거나 그 A 로고를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입는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A코인 보유 홀더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그 A코인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로 의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이를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파이 생태계의 수명을 매우 길게 보고 있고 코인의 투자적인 메리트 외에도 우리가 파이 커뮤니티로 많은 혜택을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로움이 뒤따라오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가 조금만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쉽게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로 이용이 되면서 어떤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파이가 그들에게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또 높은 수수료 때문에 여러 송금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그들에게는 은행이자 개인이나 그룹의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는 특수한 네트워크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생태계의 지갑 밸런스 순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텔톡과 파이체인몰이 같은 날에 다른 업데이트를 내어놓았습니다. 일단 텔톡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툴을 제공해주고 있는 avi.ai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avi.ai 공식 계정과 텔톡 공식 계정 두 곳에서 동시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avi.ai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실시간 덱스 데이터나 여러 가격적 분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나와 있고, 이곳에서도 여러 암호화폐 지갑과 연결을 해서 실제 여러 수합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텔톡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 폐쇄형 메인넷이 종료가 되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개발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과 파이가 수합이 될 수 있는 방법, 또는 파이 지갑을 통하지 않고 오프체인과 같은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파이를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기술적 업데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파이가 다른 타 암호화폐 자산, 특히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자산과 수합이 된다는 것은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는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이후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일단 이 텔톡을 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한 대거 중국 유저들이 유입되어 있는 생태계이기도 하고, 또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막대한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또 그런 생태계이기도 하면서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 규정과 여러 마찰을 일으킬 만한 그런 좀 위험한 앱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텔톡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거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면서 아직은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텔톡이 지속적으로 매일 어떤 업데이트를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생태계에서 두 번째로 파이 밸런스가 많은 프로젝트이죠. 파이체인몰의 업데이트 포스팅도 있었습니다. 파이체인몰 CEO 에도이는 현재 파이 생태계의 메인넷 지갑 보유량은 약 1700만 파이에 달하고 있고 현재까지 P2P 거래로 3000만 파이를 초과를 한 상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들을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체인몰의 경우 현재까지 3300만 파이가 거래를 위해서 메인넷 지갑으로 전송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출금이 된 것을 제외하면 메인넷 지갑에 현재 약 1700만 파이 이상이 보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높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지갑이 있죠. 바로 텔톡 지갑인데요. 텔톡과 파이체인몰의 차이점이라면 파이체인몰은 텔톡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지갑으로부터 결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텔톡에 비해서 역사가 좀 더 긴 편이고요. 이 긴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여러 거래를 성사시켜 왔다라는 점에서는 파이체인몰이 텔톡보다는 메인넷 밸런스는 조금 더 적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공식 계정에 파이 네트워크 뉴스, 이 계정이 태그가 되어서 홍보가 되고 있다, 이런 글들이 파이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은 도널드 트럼프 공식 X 계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태그된 계정은 파이코어팀 계정이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 뉴스라는 커뮤니티 계정이 태그가 된 것이고요. 아래는 트럼프의 선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미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 공식 계정을 이용을 해서 X 계정에 이 랜덤으로 트럼프 지지 캠페인 그리고 $10 기부 캠페인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계속 수도 없이 여러 태그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우리 파이 네트워크를 지지를 해서 이 계정을 달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파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인 계정, 그룹 계정, 여러 커뮤니티 계정이 보수로 인해서 태그가 달리고 있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그가 달리면요, 태그가 달린 유저들만 이 포스팅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도널드 트럼프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포스팅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직접 보시려면요, 링크를 직접 찾으시거나 아니면 태그가 달린 사람이 다시 재공유를 해 주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파이 네트워크 뉴스 계정은 이것을 다시 재공유를 해 주었기 때문에 파이 커뮤니티가 이로 인해서 한때 떠들썩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파이 인플루언서이죠. 자팀 굽타의 포스팅을 보시면요, 최근에 KYC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친구들을 설득을 하고 KYC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총 2000km 이상의 횡단을 하고 온 경험담을 공유를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포스팅을 보면은 운전을 해서 친구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모습, 그리고 지도에서 현재 위치 등을 공유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개인 포스팅에 한 번씩 공유를 해 주었었는데요. 이제 파이 KYC 유예 기간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어닝팀의 유저들이 무사히 KYC를 통과를 해 주어야 추천인 또한 그 해당 보너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틴 굽타 입장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본인 어닝팀이 KYC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긴 여정을 다녀온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총 3명의 KYC를 도와주면서 이 중 2명은 처음에 KYC를 진행하기 상당히 주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2명도 KYC를 진행을 하였고, 현재는 2명 다 임시 승인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자틴 굽타 같은 경우는 파이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느껴지기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파이를 얻으려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본인이 아끼는 친한 친구들도 함께 잘 되게 하고자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심플하게 이렇게 파이 관련 얘기만 몇 가지 추려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